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나요? 혹시 건강기능식품으로만 건강을 챙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명승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몸이 정말 많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피곤하다거나 요즘 기력이 좀 쇠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병원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제나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정확하게 건강기능식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나 아니면 기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서 정제, 즉 알약, 캡슐, 과립, 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식품들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를 하죠.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건강기능식품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타민일 텐데요. 비타민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비타민은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소량만으로도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나 이 소량이지만 이게 너무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죠.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다양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일과 채소에 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암이나 심혈관 질환 생기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인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활성산소종입니다. 또 활성산소종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죠. 네.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산화시켜갖고 전자를 뺏어갖고 동맥벽에 잘 쌓이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런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자연계, 특히 식품에는 과일과 채소에는 이 활성산소종을 죽일 수 있는 그 역할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일과 채소나 음식을 우리가 챙겨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약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도 음식에서 추출하지 않고 포도당 성분으로부터 4단계 정도 거치게 되면 비타민C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천연식품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이 합성 비타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천연 비타민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제를 따로 먹었을 때 또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음식을 통해서 100mg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주요 비타민들의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초과해서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 비타민C를 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합성 비타민, 합성 영양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천연 비타민이다, 네, 그렇죠. 천연 성분이다 뭐 이야기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가요? 천연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음식
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천연 원료 비타민이 정식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한 게 천연 원료 비타민으로 뭐 천연 성분이 100%,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현재로서 100%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알약이나 캡슐의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 5%, 10%만 천연 원료가 들어가도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고 광고할 수 있게 되는 상태예요. 지금 규정이요. 현재. 예. 그래도 그냥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원료가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천연 원료 비타민을 이용한 임상시험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비타민에 있어서 관심이 높은 것이 아무래도 비타민 D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 성장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거기에 반해서 아이들이 해를 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많이, 알약으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 비타민 D 복용하는 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쬐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햇볕을 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약이라도 먹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비타민 D 결핍 부족한 환자가 남자가 뭐 80 몇 프로, 여자가 90 몇 프로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이런 연구 결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는 비타민 D 혈중 농도 기준을 30으로 잡아서 그래요. 네. 만약에 15 정도로 정상으로 잡는다면요, 결핍이나 부족한 사람이 반이 안 됩니다. 40%, 한 30%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 비타민 D를 보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비타민 D나 칼슘 역시 임상시험 연구마다 어떤 것은 골다공증이나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고 어떤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타민 D나 칼슘 역시 아직까지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비타민만 한 움큼씩 드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종합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 다 그럼 딱 끊어야 할까요? 물론 이건 있어요. 장시간 동안 과일이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고 부족하거나 결핍이 생겨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비타민 결핍증이 있다면 단기간 동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주사의 형태라든가 약의 형태로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심각한 결핍이 아닌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타민 다음으로 각광받는 식품 아무래도 오메가3일 텐데요. 이 오메가3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오메가3는 사실은 정식 이름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이라고 하면 기름의 일종이죠. 네. 기름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EPA, DHA.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머리 좋다, 두뇌 발달에 좋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뇌 구성 성분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DHA, EPA 이런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뇌 구성 성분이니까 이걸 많이 먹어주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정말 네. 사실인가 아닌가, 머리가 좋아지는가,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효과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이제 혈액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혈관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혈액 내 그 피떡이라고 해서 혈전, 덩어리가 뭉쳐서 형성되는 떠다니는 뭉치는 거, 거요. 그게 이제 막힐 수도 있죠. 이 덩어리 형성하는 걸 또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1990년대 대표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시행이 됐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 연구 둘 다 공통적으로
오메가3 캡슐을 먹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한 2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임상시험 딱 보니까 읽어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통 환자에게도 새로 나온 진통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짜 약을 줘도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이제 나을 때가 됐는데 이 임상시험 하는 도중에 우연히 10명 중에 한두 명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약 효과나 우연에 의한 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실제 약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비교 임상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약을 주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임상시험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나온 몇십 편의 임상시험 총 14편 정도가 위약을 사용한 임상시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들을 제가 다 종합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빈도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임상시험들은 일반인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 재발하는 걸 막는 데는 아무튼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임상시험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반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는 연구가 있고요. 또 반 정도는 효과가 또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오메가3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몸에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좀 섭취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니까요. 기분이 좋으시다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작용이 있는 건가요?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거 말고 생선에서 추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역겨워서 위장장애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이 울렁거리거나 복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드물지만 이제 하루에 3g 이상, 3000mg 이상 먹는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역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메가3도 안녕이네요. 근데 워낙에 등푸른 생선 중에 먹이 사슬에서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생선을 많이 먹으면 또 수은 섭취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알약으로 오메가3로 먹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생선 중에서도 좀 대형 어종, 몸집이 아주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수은 중독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안 먹지만 상어, 그다음에 황새치, 그다음에 옥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양을 일주일에 한 100g 이내로 줄이면 돼요. 이거 말고 일반적인 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g 혹은 400g까지는 괜찮은 거로 돼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오메가3를 권장받으셔서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드시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따로 사서 드시지 말고 오메가3 자체가 보험이 됩니다. 현재 그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보험급여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100% 약값을 안 내고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오메가3가 과연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게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는가,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도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타민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께 선물로도 많이 해서 효도 선물로까지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죠. 이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인데요. 글루코사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이제 콘드로이틴과 함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거죠. 이 연골을 구성하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먹어서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설이죠. 2009년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임상시험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루코사민을 제조한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연구라든가 아니면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만 효과가 있는 거로 나왔어요. 반대로 제조회사로부터 독립된 연구라든가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를 종합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등급에서도 당연히 빠져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글루코사민을 아직도 그 관절염이 좋다고 인식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일정한 약을 복용하거나 일정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한다고 해서 바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특히 뭐 임산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임상시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죠. 계층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비록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인정 기준 자체가 상당히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한 가지만 드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도 말이 식품이지만 사실은 약에 가까운 겁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복용하거나 먹었을 때는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성분의 혈중 농도를 높이거나 혹은 너무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은 비타민도 다른 건강기능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건강기능식품 복용하지 않으신 채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알약의 형태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진짜로 나온다면, 그리고 근거가 있는 그런 약들이 나온다면 제가 권장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약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뭐냐? 첫 번째, 담배를 끊는다. 왜냐하면 담배는 폐암이나 후두암, 식도암뿐만 아니고 여러 암들을 유발하는데요. 모든 암의 30%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 같은 경우에는 금주라기보다는 절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음주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도 폐렴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싱겁게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붉은색 고기는 조금 줄여서 먹고, 과일과 채소는 조금 늘리되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단 과일과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는 분들. 너무 많이 먹으면 분명히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또 칼로리로 남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번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는 것. 이런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가진다면 대부분의 병들은 예방도 가능하고요.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하니까요. 건강기능식품 찾으시기 이전에 생활습관 개선부터 실천하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